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의 그 8번째 책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등대로 To the Lighthouse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그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덜린 버지니아 스티븐 울프는 20세기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로 의식의 흐름 장르를 탄생시키고 완성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학평론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여성 장벽은 쉽게 문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건 블럼스버리 클럽이라는 모임 덕이 컸습니다. 경제사상가 존 메이너스, 케인스와 소설가 E.M. 포스터가 멤버였을 정도로 모임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1월 25일 18세기에 있어서의 문학과 사회라는 비평집을 쓴 아버지 영국의 문학평론가 레슬리 스티븐과 어머니 줄리아 더그워스 스티븐의 4남 4녀 중 7번째로 넷째 딸로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자녀 셋이 딸린 미망인 줄리아 더그워스와 재혼해서 자녀를 넷이나 더 낳았는데 그중 셋째가 바로 버지니아 울프였습니다. 형제자매는 첫째 언니 스텔라, 첫째 오빠 조지, 둘째 오빠 제럴드, 둘째 언니 로라, 셋째 언니 바네사, 셋째 오빠 토미, 남동생 에이드리언이 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이 애덜린 버지니아 스티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방대한 서재를 이용할 수 있었고 1895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처음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예민한 성격의 버지니아 울프는 의붓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평생 성과 남성, 심지어 자신의 몸에 대해서까지 병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전시하는 집안 풍토 속에 학교를 다니지는 못해서 울프의 공식 학력은 무학입니다. 하지만 1897년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역사학과 그리스어를 첨강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버지니아 울프는 두 번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투신 자살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빠인 토비가 결성한 브롬스버리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버지니아 울프는 어깨너머로 지식을 쌓았고 모임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롬스버리 모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반지하 서클인 사도회로 연결되어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912년 블럼스베리 클럽에서 만난 유대인 레너드 울프와 결혼하여 남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아래 3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1915년 출항을 출판한 뒤에 1919년에는 밤과 낮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델러웨이 부인이 큰 인기를 받았고 1927년에는 등대로, 1928년에는 올랜도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1941년 3월 28일 우즈강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강가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지팡이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서재에는 남편과 언니에게 남기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허탈감과 환청, 그리고 어린 시절 의붓 오빠들에게들로부터 받은 성적인 학대, 그런 것들이 정신이상 발작에 대한 을 일으키고 또 공포심 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등대로 To the Lighthouse의 구성과 그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로 To the Lighthouse는 1927년에 발표한 3부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소설은 등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램지 부인이며 작가의 어머니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있는 별장을 무대로 하여 부부와 젊은 8아이들의 생활을 그렸습니다. 램지는 저명한 철학자이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램지 부인은 남에게도 친절하고 주변을 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인 제임스는 등대에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왔으나 태풍으로 못 가게 되고 또 세계대전으로 10년 후에야 그 소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램지 부인과 장남, 장녀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램지가 사람들과 손님들은 아름다운 9월의 어느 오후를 배경으로 스코틀랜드 서해안 헤브리디스 군도에 있는 작은 별장에 모여서 막내 제임스가 희망하는 외딴섬에 있는 등대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순한 날씨와 아버지의 비협조로 등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고등어를 발로 짓이기며 우리는 모두 외롭게 죽어간다고 읊조리는 괴팍하고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 램지 부인은 실망한 가족들을 다독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전개보다는 의식의 흐름이 주요하게 전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부 세월이 흘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는 그 이후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추정되는 세계대전이 있었고 10년 동안 구성원들의 희망이자 멘토였던 램지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램지의 장남 앤드류가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장녀 프루의 죽음이 시간이 흐르듯 지나가 버리고 별장은 황폐해지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살이던 제임스가 어느덧 16살이 되어 아버지 램지와 누나 캠과 함께 등대로 향해 갑니다. 이어서 제3부 등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 등대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9월의 어느 오전의 풍경을 배경으로 다시 모여서 등대 원정에 나서고 릴리 브리스코가 그림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램지 부인은 죽고 없지만 그 따스함과 현명함은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램지가는 겉보기에는 19세기 유럽 중산층 가족의 그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점잔을 떨며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고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뛰어놉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의 구성원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처럼 그들 내면의 갈등과 억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절묘하게 묘사해냅니다. 소설의 등대는 영원한 진리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남편에 비해 학식은 보잘것없지만 부드럽고 감성적인 램지 부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사소한 일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통찰을 보여주고 가족을 비롯한 별장한 구성원들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등대를 통해 얼마나 깊고 본질적인 세계를 그리고자 했는지 다음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홀로 죽어가노라. 그러나 나는 좀 더 거센 파도 밑에서 그보다 더 깊은 심연에 가라앉노라. 우리는 침묵을 무릅쓰고 달린다. 우리는 침몰할 것이 분명하다. 버지니아 울프는 램지를 통해 가부장적인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을 표현했고 램지 부인을 통해서 어머니 줄리아 더그워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등대로는 버지니아 울프가 부모에 대한 진원곡, 즉 만가 같은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이 작품을 읽는 시각에 따라서 페미니즘 소설이 되기도 하고 또 모더니즘 혹은 계몽주의 소설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꺼내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렬한 느낌만은 분명한 바로 이런 점이 버지니아 울프 소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등대로에서 사랑을 읽고 또 누구는 희망을 읽고 또 누구는 반대로 허물을 읽어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작품을 통해서 실험적 방법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독자적인 시적 산문이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시간에 의하여 허물어져가는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줄거리는 거창할 것이 없이 단순합니다. 단순한 줄거리에서 주인공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다 보니 줄거리 소설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 읽어내기가 좀 채 쉬운 소설은 아닙니다. 읽는 도중 어떤 줄거리인지 또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주인공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산만해져서 정리가 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읽어야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고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941년 어느 날 큼직한 돌멩이를 코트 주머니에 가득 넣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네 여인네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남편과 자식에게 빼앗기고 조울증에 걸려 죽지 못해 살듯 그 복잡한 마음의 시면으로 버지니아 울프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다음번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9번째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가라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